안녕하세요. TMB 어드바이저 김의수 센터장입니다. 내 집 마련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요즘은 내 집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없어지고 그냥 관망하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집값이 바닥이라 올해가 적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친정엄마가 올해 안에 집을 사야 된다고 계속 전화가 오고 남편은 집은 사면 안 된다, 대출이 너무 많다 이렇게 반대하는 집, 이런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고요. 현재 이 부부는 전세 1억 2천에 사실은 작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안양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고요. 이 부인은 서울에 있는 사설 어린이집에서 영어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부 중에 특히 배우자, 이 아내의 친정에서 올해가 내 집 마련의 적기라며 대출을 무리하게 받더라도 집을 사야 된다고 계속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또 이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보고 갈팡질팡 하던 차에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아내 혼자의 넋두리보다 부부 상담이 꼭 필요했고요. 재무 정보를 알아보니 남편 소득이 아내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맞벌이 소득 다 합쳐서 400이 안 되는 소득이었습니다. 10만 원을 청약저축에 넣고 적금으로 100만 원 정도 불입하는 것 외에는 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죠. 실제로 370만 원 소득에 100만 원 쓰고 270을 쓰고 100을 저축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는 거거든요. 종잣돈 1,000만 원을 따로 CMA에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이 CMA에 대기 중이고요. 이 두 부부의 목표가 같은 건 두 자녀의 계획뿐, 다른 모든 것들은 내 집이나 다른 거에 대해선 목표가 다 달랐습니다. 각자 양가에서 외아들, 외동딸로 외롭게 자라온 건지 몰라겠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건 분명했습니다. 친정엄마의 바람대로 수도권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최소한 2억 7천, 한 3억 정도는 됩니다. 그럼 자기 전세금 1억 2천 정도에, 물론 대출은 없고요. 1억 5천을 합치면 집을 살 수 있지만 1억 5천 정도의 추가로 대출을 받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었죠. 남편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급여가 작고요. 15년간 이 1억 5천을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게 되면 매월 12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구조라서 되게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맡아줄 부모님이 바로 곁에 없기 때문에 이후에 양육비를 감안한다면 지금 100만 원 저축할 돈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내 집 마련은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끼고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혹은 부모님이 사라고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가, 우리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사는 곳으로 중장기적인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부모님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친정이죠. 대신 막연한 비전과 작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부부의 의견을 좁혀가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부모님을 설득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은 공무원 임대 아파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 부담을 더 덜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지역 선택이 가능했기 때문에 향후 자녀 양육과 홈스쿨, 그리고 주거 비용을 감안해서 지역을 옮기고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 집을 살 때는 좋지만 사고 나서 그 대출이 부담이 되거나 감당이 안 돼서 하우스푸어가 되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디서 실패하는가 하면 내 집을 가져야 되는 그 욕구 때문에 자기가 얼마를 벌고 어떤 재무 상황인지를 모르고 그런 재무 관리 없이, 재무 설계 없이 무조건 집을 욕심으로 사는 경우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특히 예전처럼 집값이 3억이 6억이 되고 6억이 10억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럼 내 집 마련에 대한 원칙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6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는 곳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서 교육을 할지, 내 직장이 어떻게 바뀔지, 또 양가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이 전반적인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냥 집에 오다가 친구 따라 갔다가 덥석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그런 사는 곳, 우리가 어디서 살면 행복한지에 대해서 부부가 의견을 맞추고 가는 이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현금 흐름이 우선입니다.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분은 실제로 매달 120 정도를 저축하고 있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1억 5천에 대한 대출금 120을 15년간 갚아야 되는 것은 현금 흐름상 맞지 않는 거죠. 반드시 지금 버는 것을 기억하지 말고요. 5년, 10년, 15년 뒤에도 이 원금과 이자인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갚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거나 중학교 가기 전에 집을 구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함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실패할 수 있는데요. 저도 사실 어려울 때 방 한 칸에 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둘째 딸, 큰 딸, 둘째 딸이 다 뭐 7살, 3살 이랬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방 한 칸에 살더라도 아이들이 집이 좁다고 가출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더 중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 됐거든요.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면 이제 프라이빗한 영역이 생기고 아이들이 공부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막 전세를 이사 가거나 그것보다 안정적인 내 집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혼부부들에게는 목표를 삼아서 한 10년, 15년 안에 집을 사라. 그렇게 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그래서 교육을 어디서 할지가 정해지면 그때 내 집을 사도 결코 늦지 않고요. 그리고 그동안 집이 우리가 저축한 돈, 투자한 돈보다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대출은요, 3030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제가 3020이라고 말씀을 드린 강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은 3030입니다. 여전히 내 집이 3억이다. 그러면 30%인 9천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앞에 사례가 그랬지 않습니까? 1억 2천에 내 돈은 2억 7천에 내 돈은 1억 2천이고요. 부채가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내 집값 대비 부채가 벌써 70% 가까이 되는 거죠. 30%를 넘어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벌이 남편의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게 3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그 공무원 그 남편의 급여가 한 달에 220만 원, 230만 원 되는데요. 230만 원에 15년간 1억 5천을 갚으면 120만 원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120만 원에 220의 소득에 벌써 50%가 넘어가거든요. 그것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례는 사례자가 부동산을 매입하기는 굉장히 위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가격이 3억이다. 그러면 대출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 대출을 갚을 때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후 급여가 350원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5번째, 청약 통장을 잘 이용하고요. 그 통장을 이용해서 꼭 내 집 마련 이전에 임대나 장기 전세 이런 거로 가다가 내 집 마련 기회를 삼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6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데 경매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물론 필요하고요. 적절한 수수료를 내더라도 경매를 통해서 산다면 정말 운이 좋으면 30%, 보통 15%에서 20%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누구나 다 꿈을 꿉니다. 하지만 경기 변동이나 여러 재테크 전망을 통해 본다면 집을 사는 것은
적게일 수는 있지만 문제는 누구에게나 내 집 마련이 최우선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적기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좋다는 거지만 나한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삶의 목표와 중요한 가치는 가정마다 다르고요. 재무 목표와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이런 재무 관리가 재테크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재테크 성공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재무 관리가 필요한 거죠. 혹시 내 집이 없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집이 없지만 현금을 모아간다면 5년,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간다면 전세에 있으면서 반드시 한두 번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의 그 6가지 원칙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사용자산의 가치로 가족이 행복하게 너무 큰 부채의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내 집을 언젠가는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